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15년째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이빗 김입니다. 이곳에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LA 산불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요즘은 창문을 열 수도 없을 만큼 연기가 심합니다. 하늘은 온통 회색빛으로 덮여 있고 태양은 붉은 점처럼 희미하게 빛납니다. 그날 아침 뉴스에서는 산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집까지 불길이 닿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길 떠나야 할 정도로 심각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연기는 점점 진해졌습니다. 곧 집을 떠나야 해요.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막상 짐을 꾸리려니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중요한 서류 몇 장, 아이들이 아끼던 인형 몇 개, 그리고 몇 벌의 옷이 전부였습니다. 부엌 한쪽에 남아있던 음식을 챙길까 고민했지만 이미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아내는 마당을 한번 돌아보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말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작년 초 이 집을 사게 되어 기뻐하던 저희 가족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대피소로 가는 길 차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와 아내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차량 행렬은 도로를 메우고 있었고 모두들 어딘가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저는 그 집이 불길을 버텨낼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절망의 풍경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매트리스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앉아 웅크린 채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고 노인들은 지친 얼굴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앉아 있던 사람들처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대피소는 말 그대로 희망이 없는 공간처럼 보였어요.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가족들을 위해 뭘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피소 입구로 한 무리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트럭 한 대가 서더니 사람들이 물품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안에는 갓 구워진 베이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베이글을 만든 사람들은 한인 베이커리 주인들이었고 그들은 대피소에 필요한 물품을 실어와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따뜻한 베이글이에요. 모두가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한자원 봉사자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베이글을 한 입 베어 문 후 그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갓 구운 빵의 따뜻함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한 대피민은 이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피소에 퍼진 베이글 냄새는 마치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텅 빈 공기 속에서 따뜻한 빵 한 조각이 우리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대피소의 혼란 속에서 한인 공동체가 가져온 물품들은 그야말로 담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트럭에서 생수와 음식이 내려오고 담요와 마스크가 배분되기 시작하자 우리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도움은 단순히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피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선 대피소 내부에서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질서였습니다. 대피소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가 낯선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확보하려다 보니 처음엔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인회에서 온 봉사자들은 대피소를 둘러보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여기 물품 배급소를 정리하겠습니다. 노약자와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돕죠. 한 자원봉사자는 스스로 책임을 맡아 사람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품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했습니다. 물과 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나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한편 음식은 배고픈 대피민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베이글은 그날 대피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품이었는데 한인 자영업체에서 직접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힘내세요. 곧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한 봉사자가 음식이 담긴 박스를 열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도 한인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더렉트 릴리프와 협력한 한인 의료진들은 대피소 한쪽에 임시 진료소를 마련했습니다. 호흡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산소 마스크를 제공하고 탈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전해질 음료를 건네며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한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연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대피소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산소 마스크를 가져와 주세요. 한 의료진은 재빨리 달려와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고 아이는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의료진의 손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대피소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한인들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가져온 담요와 간이 매트를 나눠주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 할머니는 담요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걸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겠어요. 또한 한인 공동체는 대피소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덜 느끼도록 장난감과 그림 도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봉사자는 아이들과 함께 종이접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모두가 당신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봉사자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의 사람들이 점점 안정을 되찾으면서 분위기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이 점차 서로를 돕기 시작한 겁니다. 한 대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한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걸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 모든 노력은 대피소 내부의 분위기를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희망과 연대의 공간으로 변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원봉사자의 말처럼 한인 공동체의 노력은 단순히 물품을 나누는 것을 넘어 대피소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정신을 차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대피소에서 한숨 돌리던 순간에도 로스앤젤레스 전역은 여전히 절망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길은 좀처럼 진압되지 않았고 강풍은 불길을 더 멀리까지 확산시키며 대피 구역을 더욱 넓히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서 만난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집이 이미 불길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여전히 자신의 터전이 안전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대피소의 한쪽에서는 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을까요? 라는 아이의 물음에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옆에서 한 노인은 멍한 표정으로 불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대피소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잃어버린 삶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이재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택을 산불 피해자들에게 개방해 그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함께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대피소로 전달하거나 집으로 이재민들을 초대해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직접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졸리의 집에서 대피소로 옮겨온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졸리 씨가 직접 다가와 음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움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는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녀의 따뜻한 행동을 집중 보도하며
그녀의 행동을 희망의 상징으로 칭찬했습니다. 졸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서로를 돕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피워주었습니다. 반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대중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산불 대피령이 내려졌을 때 자신의 전용기를 이용해 멕시코로 떠났지만 전용기를 이재민 대피나 물품 수송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죠. 그는 전세기를 활용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기후운동가라는 그의 이미지는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디카프리오의 행동을 비판하며 그가 과거에 보여줬던 공공의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카프리오의 행동은 기후운동가로서의 역할과 상반된 모습으로 인해 더욱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그가 전용기를 활용해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놓쳤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 두 유명 인사의 대조적인 행동은 산불 피해 지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피소 안에서 이를 접한 사람들은 졸리의 헌신적인 행동에 감사를 표하며 디카프리오의 무책임한 행보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대피소에서 돋보였던 것은 한인 공동체의 헌신적인 노력과 따뜻한 연대였습니다. 작은 푸드트럭으로 시작된 한인들의 지원은 점차 규모가 커졌습니다. 생수, 담요, 음식과 같은 물품들이 트럭에 가득 실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음식과 물품을 나눠주며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건 컵밥입니다. 따뜻하게 드시고 힘내세요. 한 자원봉사자가 이 말을 외치며 컵밥을 나눠주었고 사람들은 처음엔 망설이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받고 포크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은 잡채와 불고기를 먹으며 든든히 한 끼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한인들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숙이는 대피민들도 많았습니다. 졸리 씨 같은 분들이 있고 한인 공동체처럼 모두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한 대피민은 이렇게 말하며 한인들의 따뜻한 손길과 유명 인사들의 선한 영향력이 절망 속에서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피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물품을 나르던 순간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16살이던 1992년 LA 폭동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인타운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폭동이 발생한 그날 우리의 일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여 상점을 약탈했고 경찰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아버지는 가게를 지키기 위해 주저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가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웃들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옥상에서 주변 상황을 감시하며 서로 교대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면서 가게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 장면은 제 어린 마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자기 가게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들과 협력해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군대에서 배운 게 이런 순간에 필요하단다. 질서를 잡고 서로를 믿고 움직이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어. 아버지는 군복무 시절 배운 조직적인 사고와 위기 관리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셨습니다. 그 결과 폭동이 끝날 때까지 우리 가게와 이웃들의 가게는 약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피해자이면서 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로 나선 제 모습이 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배웠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물품 배급을 정리하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질서를 잡으며 필요한 사람들을 빠르게 돕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여기 물품을 나눌 구역을 정리합시다. 그리고 노약자와 아이들부터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말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이 제 안에 남아 있었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이런 상황을 직접 겪으셨거든요. 저는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질서를 잡고 움직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요. 대피소의 분위기는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시작했고 혼란 속에서 조금씩 희망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순간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르침 덕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불은 여전히 진압되지 않은 채 로스앤젤레스 전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피소 안에서만큼은 한인 공동체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피소의 한쪽에서 물품 정리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며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도우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아이들이 자원봉사자들과 그림을 그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한 대피민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항상 말하던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 저 자신에게도 대피소의 사람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피소를 떠나며 한 대피민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도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인 공동체의 선행은 단순한 구호 활동을 넘어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산불이 언제 진압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대피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통해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대피소를 둘러보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곳에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가야겠구나. 그리고 언젠가 이 산불도 끝이 날 거야. 우리가 서로를 믿고 연대한다면. 산불이 시작된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LA의 하늘은 여전히 붉은 연기와 불길로 뒤덮여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1만 2천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피해 규모는 약 2,7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약 18만 명에 이르며 현재도 2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번 산불은 강한 센타 애나 바람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진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헬리콥터와 수천 명의 소방관을 동원했지만 불길이 예측 불가능하게 퍼져나가며 진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조차 어려운 고지대와 험한 지형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 한인 공동체의 활동은 더욱 빛났습니다. 대피소에서의 구호 활동뿐 아니라 대규모 대피가 필요한 지역에서도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하게 대처하며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위기의 순간을 빛낸 단결이라며 한인 공동체의 노력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일리 뉴스는 한인들의 체계적인 대응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침착함과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대피소에서 인명 구조와 지원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한인 공동체를 본보기로 삼아 한국식 재난 대응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공동체 정신과 조직력은 미국 사회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전하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직 산불이 진압되지 않았지만 한인 공동체가 보여준 헌신과 연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한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켰던 그날, 한인들은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전달했습니다. 지금도 LA 곳곳에서 한인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인간애와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불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돕고 함께한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 제가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